1923년 5월 1일 이날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내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죠. 네, 어린이들에게 선물도 하고 즐겁게 놀아주기도 하고 어린이가 1년 중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인 1923년 5월 1일은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날을 정한 이후 첫 번째 어린이날이 시작된 날입니다. 어린이에게 인권을 부여하고 어린이를 예우하고 어린이가 배우고 쉴 수 있는 권리, 이게 이때 생긴 거죠. 예. 우린 지금 어른이 됐지만 네. 어린이들이 즐거워하고 해맑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어린이날은 어른들도 행복해지는 그런 날인데 내일 비바람이 친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망할 것 같아요. 원래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었나요? 아닙니다. 원래는 5월 5일이 아니고 5월 1일이었어요. 네. 방정환 선생이 1922년 3월 16일 날 일본 도쿄에서 색동회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하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제1회 어린이날 신문 광고 보면 날짜가 1923년 5월 1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 노동절도 1923년 5월 1일에 시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노동절과 겹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1927년부터는 5월의 첫 번째 일요일로 변경을 했고 1939년에는 일제탄압으로 어린이날을 못 지키게 돼요. 네. 그러다가 광복 후 1946년에 어린이날을 다시 정하면서 이때 5월 5일로 정하게 됐던 겁니다. 네. 그럼 궁금한 게 이 방정환 선생은 어떻게 어린이날을 만들게 됐을까요? 방정환 선생 생각은 당시 조선에서 어린이들은 어른들로부터 억압받고 일제로부터 억압을 받는 이중의 억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른 나이부터 노동자의 삶을 살고 가정의 생계를 위해서 돈 받고 일하는 어린이들이 많았거든요. 식모살이하는 여자 많았어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은 어린이들이 노동과 일제에게서 동시에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린이들이 배우고 쉴 수 있도록 하는 운동의 시작으로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됐던 겁니다. 1923년 5월 1일 첫 번째 어린이날에 소년운동협회라고 하는 데서 어린이 해방선언문 이걸 발표하거든요. 설규 씨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1. 어린이를 윤리적 압박에서 해방해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2. 어린이를 경제적 압박에서 해방해 노동을 폐하게 하라. 3. 어린이가 배우고 놀기에 족할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 네, 세계 어린이 인권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제네바 아동 인권 선언이 1924년 9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따라서 이 우리의 어린이 해방 선언이 그거보다 1년 앞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 선언이에요. 그러네요. 내용도 비슷합니다. 어린이에게 보호와 혜택이 제공되어야 하고 모든 형태의 착취로부터 보호받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 같습니다. 야, 그 어린이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 당시의 인권 의식이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린이라는 말, 지금이야 뭐 자연스럽게 어린이라고 그러지만 그때는 이 말 자체가 없었다면서요? 맞아요. 옛날에는 어린이란 말이 없었어요. 이 말을 방정환 선생이 처음 만든 겁니다. 옛날에는 어린이를 부를 때 아이, 녀석, 아해, 뭐 XX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야, 뭐 이렇게 했죠. 네, 부르는 명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고 이 어린이의 의미를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면 그전에는 미숙한 존재, 덜 큰, 안 큰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앞으로 많은 가능성을 가진 존재 이런 의미로 바꾼 너무 좋다. 거예요. 네. 방정환 선생이 이렇게 어린이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요. 방정환 선생이 1899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땐 집이 부자였어요. 그런데 이 9살이 된 해에 집이 말하자면 망해요. 그래서 학교도 중퇴하고 집안 형편을 보태려고 일을 하다가 1917년에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 선생의 딸하고 결혼을 해서 손병희 선생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면서 천도교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천도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도 사람이니까 어린이도 하늘이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이 이후 어린이를 위한 소설도 쓰고 풍자 만필 쓰고 이러면서 어린이 해방운동을 벌리게 된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립운동도 하셨어요. 이 방정환 선생이 어린이를 위한 동화도 많이 쓰셨지만 이 동화 구현을 그렇게 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 방송 역사에서 최초로 라디오 방송 동화 구현을 한 분이 방정환 선생입니다. 말씀을 워낙 잘해가지고 특히 어린이를 위한 이 동화 구현을 정말 잘했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잘했냐면 이걸 듣다가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걸 잊어가지고 고무신에다가 실례를 했다고 해요.
일본 순사가 이 구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고 하고요. 독립운동할 때 감옥에 가 있을 때는 거기서 동화 구연을 하면 간수가 팬이 돼가지고 나중에 동화 선생 이렇게 부르면서 존경을 했다고 할 정도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이는 아이다울 때 가장 예쁘고 우리 어른들은 아이가 아이다울 수 있도록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정환 선생이 그걸 좀 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동화 구연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해서 뭐 게임도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임이에요. 1990년 전에 만든 보드 게임이 있습니다. 보드 게임이. 네, 세계 발명 말판이라고 하는 건데 1931년 1월에 발행한 어린이 잡지의 부록으로 이게 나와요. 전기, 자동차, 전축, 라디오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세계적인 발명판들을 이렇게 말판에다가 쭉 나열해 놓고 주사위를 던져서 주사위 수가 나온 만큼 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신의 발명품인 라디오 칸에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기는 이런 게임입니다. 더 유명한 거 있어요. 뭐요? 우리 어렸을 때 다 한 겁니다. 다이아몬드 게임이라는 거 아세요? 뭐죠? 이거 우리말로. 이거 저 알아요. 저 이거 알아요. 이걸 방정환 선생님이 만드셨어요? 예, 저거 예인 씨도 했어요 이거? 저도 이거 했어요, 어렸을 때. 저거 우리 이름으로 금강 게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1929년 2월 어린이 잡지의 부록으로 나와요. 한 번에 두세 명이 빨강, 노랑, 파랑 말을 이용해가지고 한 칸씩 가기도 하고 건너가기도 해가면서 저쪽 반대편에 있는 자기 쪽으로 다 옮기면 이기는 맞아요. 이런 게임인데 이거 다 해보셨나요? 이거 국민 게임이죠. 국민 게임이에요. 그러게요. 재밌는데, 저 게임. 저거 진짜 오랜만에 봤다. 요즘엔 잘 못 봐요, 저거. 요즘에는 핸드폰 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 방정환 선생님은 정말 일제 강점기 참혹했던 그 시절에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931년에 호피를 쏟고 병원에 입원을 해요. 그리고는 끝내 병원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2주 만에 33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아이고, 떠났는데 너무 아깝다. 사인이 과로사였어요. 그래서 자신이 그렇게 사랑했던 어린이들이 자라서 해방을 보는 것, 이걸 함께 보질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제 내일 어린이날인데요. 방정환 선생의 이 정신, 어린이를 위하고 사랑했던 정신을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셨으면 어떨까 합니다.